여러분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기출문제를 시작합니다. 기출문제는 늘 강조했듯이 바이블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에서 대부분 이 기출문제가 다 나와요. 최소한 40%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단 조심할 것은요, 동일하다는 얘기가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26회 1번 지문이 오고 29회 2번 지문을 모으고 35회 3번 지문이 모여서 새로운 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지문에서 단어를 약간씩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의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런 문제를 보면 익숙하다는 느낌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정답이 손들고 있더라라는 표현. 그래서 기출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푸는 대상이 아니라 보는 대상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를 2번 정도 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문제를 보기 전에 답이 먼저 보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미 기출문제로서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거니까, 그러면 한 2회독 내지 3회독이 끝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틀린 지문들을 전부 다 올바른 지문으로 다 바꾸세요. 틀린 지문을 거기서 바로 수정하고, 밑에 해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올바른 지문으로 다 바꿔놓고 올바른 지문들을 계속해서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지문을 익숙하게 만드세요. 암기한다는 생각보다는 익숙하게 만들면, 그리고 이제 시험장 가면 그 익숙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강의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을 띄우면 별 재미가 없어서, 자, PPT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 있는 페이지하고 PPT하고 내용이 약간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순서가 바뀐 이유는, 자, 첫 번째는 이런 이유입니다. 같은 내용은 같이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 교재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1번, 5번, 10번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요. 그럼 1번 하고 있다가 또 나중에 5번 할 때 되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야 됩니다. 번거롭죠. 그래서 같은 문제를 모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달라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특별하게 구분될 필요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토지의 용어 정의라든지 부동산의 특성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것을 같이 모아둘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럴 때는 회차별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30회, 31회, 32회 이 순서대로 순서를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문제집에 있는 문제 중에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문제집에 없는 문제인데 추가로 좀 보십시오 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기본 3문제. 기본 3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것이고, 그리고 4문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부동산학의 2회 파트인데,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몇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3문제는 기본, 4문제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만일 4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는 딱 2문제 형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제로 해볼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표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2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들어오세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서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 아니다 그랬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은 응용과학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활동가 현상이 있다.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표현 정도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3번 지문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지문은 단순하게 여기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론 전반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첫 번째 키가
종합식 접근 방법인데 여기 구태여 종합식 접근 방법까지 기억할 필요 없고요. 종합이라는 단어, 종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자, 그 동의어가 기술, 경제, 법률입니다. 그리고 복합 개념 모두가 다 동의어들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죠. 자, 부동산학의 정의를 딱 할 때 부동산학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부동산학이란 뭐다? 종합이다. 동그라미 5번. 그럼 여러분들 실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3번하고 5번 이 두 개 지문만 아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에는 3가지 내지는 4가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3가지, 어떤 학자들은 하나를 더 추가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아실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무엇이며 특별 원칙이 무엇이다 이런 건 알 필요가 없는데 단 한 가지만요. 체유효 이용이라는 말이 보이면 반드시 체유효는 무엇과 한 세팅이 가능하다. 능률성의 원칙.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성의 원칙이 무슨 말인지 알 필요 없어요. 안전성의 원칙이 무슨 말인지 알 필요 없고 체유효 이용이 보이는데 안전성이 너무 틀렸다는 뜻이겠죠. 능률성과 세팅만 가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학습했던 내용이 자,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3가지만 딱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경험과학이고 너무 귀찮아요. 우리는 이런 거 기억하지 말고요. 우리 요거 기억하자고요.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고 순수과학이 아니다. 그거 하나. 자, 두 번째. 요거는 제일 중요합니다. 종합, 복합 개념, 유형, 무형, 기술, 경제, 법률. 요 개념은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30가지가 있습니다. 다 알 필요 없고 딱 이 3가지만요. 가령 종합식 접근 방법은 요 개념과 똑같죠. 그래서 만일에 종합식 접근 방법이 정답이라면 지문에 넣을 수 있는 게 복합 개념이라든지 유형, 무형, 기술, 경제, 법률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체계화시켰다라는 말이 보이면 종합식 접근 방법이 답입니다. 행태과학적에서 행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공통점을 모은 거예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을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 따라서 다른 말은 하실 필요 없고요.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말이 놓으면 인간이라는 말이 있는지만 찾으세요. 그래서 인간이 보이면 O. 의사결정이라는 말이 보이면 이용 극대화. 그것만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패턴으로 가볼까요? 자, 문제. 문제를 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산업 분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답을 찾으면 돼요. 그럼 답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센스 있게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라 그랬죠. 우리가 부동산업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막 나눌 때 부동산업을 크게 2가지로 나누었던가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부동산업은 자, 첫 번째 중분류 부동산업 그러면 소분류로 들어가면 2가지로 나누는데 부동산 개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서비스업이죠. 그럼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는 말은 임대 및 공급업을 찾아라는 얘기죠.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2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하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럼 동그라미 4번은 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 됩니다. 부동산 표준산업 분류 한번 구분해 볼까요? 중분류 그럼 우리가 부동산업이다 그러죠. 그럼 소분류로 들어가면 다시 2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이걸 세분류로 들어가면 다시 2개죠. 그래서 4개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임대업하고 공급하려면 만들어야 공급하겠죠. 그래서 개발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은 2가지. 부동산 관리업, 그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 자, 세세 분류로 들어갑니다. 세세 분류를 어떻게 기억하자고요? 좋습니다. 주거, 비주거, 기타. 똑같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관리업에는 기타가 없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요 부분이 개정되면서 표현 하나를 잘 보세요. 건물, 여기는 부동산입니다. 여기는 건물 및 개발인데 여기는 부동산이죠. 설마 여기까지 개론이 장난치지는 않을 건데 혹시나 찜찜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시다. 관리업에는 기타가 없죠. 관리업에는 기타가 없고 기타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부동산입니다. 기타 부동산. 그래서 그 표현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투자 자문, 감정평가인데 이번에 분양 대행업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구분할 것은 첫 번째, 소분류. 소분류에서 세분류로 갈 때 각각 두 개씩. 그리고 관리업에는 기타가 없다. 그리고 요 네 가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기본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가끔이 아니라 네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그랬죠. 네 문제가 출제가 되면 앞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학의 이해 파트보다는 토지의 용어 정의에서 오히려 출제 문항수가 더 많이 나와요. 두 문제.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파트마다 모두가 다 시험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개념으로 갑니다. 문제 볼까요? 부동산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만 짝지어진 것 이렇게 물었죠. 근데 문제 지문을 보면 뭘 찾아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돼 있는데 보기를 빨리 봐야죠. 복합 개념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유형, 무형. 그 유형이라는 말이 달리 말하면 기술적이다 또는 물리적이다. 기술적, 물리적 개념에는 딱 종류가 네 가지였죠. 다 같이 갑니다. 공간, 위치, 환경, 자연. 다시 해볼까요?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그럼 박스 안에서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찾으세요. 세 가지 보입니까? 그 세 가지는 물리적 개념. 자, 그 나머지가 경제적 개념인데 경제적 개념은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어를 딱 보면 이게 경제적 의미라는 게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본, 경제죠. 소비재, 경제. 공간은 물리적 개념,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자연, 물리적 개념, 자산, 경제적 개념. 딱 보이죠?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자, 이거 외에도 경제적 개념들은 무수히 많아요. 시장, 수요 공급, 시장성, 투자재 등등 엄청나게 표현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개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단어가 주는 뉘앙스로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분했던 거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유형적 개념을 우리는 기술적이다 또는 물리적이라고 표현을 썼고요. 무형적 측면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였죠. 경제하고 법률하고.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 개념에 속하는 게 총 네 가지. 한 번 더 해볼까요?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여기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입체 공간이라는 것 용어 정리 하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입체 공간 또는 3차원 공간. 입체 공간 또는 3차원 공간 정의해볼까요? 위에서부터요. 공중, 수평이라고 해도 되고 지표라고 해도 되고 지하라고 해도 되고 지중이라고 해도 됩니다. 위치는 두 가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인데 만일 시험 문제가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위치라는 단어만 보이면 당연히 절대적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적 위치가 놓으면 정답은 부동성, 상대적 위치가 놓으면 위치적 위협. 이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됩니다. 환경과 자연은 더 이상 놓을 게 없고요. 그냥 경제적 개념은 그냥 한번 보세요.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토지는 또는 부동산은 자산이면서 자본이고 생산 요소고 소비재고 생산재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니까 구태여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법률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협의와 광의. 근데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학습할 때는
그냥 부동산이면 부동산이지 협의와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는 협의 광의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걸 학문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개론에서 이렇게 구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이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는 그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출제하기도 하고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출제하기도 합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동의어처럼 사용할 겁니다. 동의어처럼. 광의의 부동산 그러면 협의의 준부동산을 합친 겁니다. 자, 요것을 구분하는 그 기본적 개념. 그러면 두 번째 파트에서 부동산 개념 파트에서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이거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하는 게 제일 많이 출제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들어갈 때는 정착물이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문제 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전형적인 우리 시험 문제 스타일입니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5번은 같이 볼까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5번은 분명히 용어가 다르죠. 동그라미 1번에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동그라미 5번은 복합 부동산,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출제자가 자꾸 이 둘을 가지고 장난치느냐? 둘 다 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복합 부동산은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복합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입력하는 순간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 알 필요 없고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시험 문제에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이 출제가 되면 하나만 생각해요. 유형, 무형,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런 표현이 보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그런 표현이 안 보이면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자, 차례대로 읽어볼까요? 2번. 민법상 부동산 이꼴 협의의 부동산 이꼴 토지와 그 정착물. 동그라미 3번에 기술적이다 또는 물리적이다 또는 유형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여기에는 종류는 몇 가지가 있었죠. 4개. 위치, 자, 순서적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정합시다.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자, 그럼 여기서 공간하고 자연은 기술적 측면이 맞는데 앞에 두 가지는 경제적 개념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 동그라미, 자, 문제가 지금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그러면 3번 됩니다.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준부동산이 뭐냐고 물었네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시험 범위 내에 앞에 준자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준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준주택도 있고요. 준주택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주택 외. 그럼 다시 말하면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준부동산은 그렇죠. 부동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을 마치 부동산인 것처럼 이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등기나 등록이다.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준부동산입니다.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문제를 쭉 보다 보면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분 기출문제를 쭉 풀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기본서를 1회독 하면 딱 1회독 한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 가리면 최근 5년간 또는 최근 10년간 나왔던 기출문제를 1회독을 하게 되면, 말 5년간 나왔던 기출문제를 1회독을 하게 되면요, 중요한 문제는요 5번 보는 경우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파트는 전혀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서를 1회독 하는 것과 기출문제를 1회독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기출문제를 1회독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반복한 결과가 되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한 번을 받거나 아예 안 본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민법상 부동산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입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경제적 측면 그랬네요. 보세요. 앞서 암기하지 말라 그랬죠.
보통 경제적 측면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투자재, 상품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전혀 다른 말들이 나왔죠. 수익성, 수급 조절. 수급 조절이 무슨 말입니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 시장 정보, 이런 것들이 경제적 측면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경제적 측면은 종류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자고요?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느끼면 돼요. 딱 보면 아예 경제다라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물리적인 측면이랍니다. 어떤가요? 앞서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표현은 공간하고 자연은 정확한데 가운데 있는 생산 요소하고 자산은 경제적 측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X. 정답은 3번 됩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네요. 준부동산에 대한 개념인데 등기나 등록이라는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동그라미 5번 공간. 앞서 기술적 측면에는 4가지가 있었고 그 하나가 공간이었고 공간은 3차원 공간, 입체 공간. 그래서 지하, 지표, 공중 정확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경우를 보니까 페이지하고 번호가 없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없는 기출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지금 보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이죠.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토지의 소유권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룬 겁니다.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민법에서 부동산, 다시 말하면 협의의 부동산,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토지,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샀다는 얘기는 토지 그 자체를 소비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 토지를 사서 건물을 치어 올린다는 얘기는 공중공간을 이용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건물을 공중공간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뼈대가 지하로 내려가야 되겠죠. 3차원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3번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 상, 공중, 하, 지중. 결론 우리 민법도 3차원 공간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토지는 부동산이니까 공시를 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5번. 첫 번째, 정착물이다 아니다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착물이 아니라면 동산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정착물이라는 것은 다시 2가지로 구분합니다.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독립정착물이 무슨 말이죠? 독립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하고 분리해서 양도 가능하다. 따라서 동그라미 5번. 토지정착물 중에는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고 토지에 종속된 것도 있다. 그죠? 그래서 5번은 X.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이제 정착물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요? 17페이지의 5번 문제입니다. 문제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거 정착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에, 자, 그럼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정착물이라는 뜻이네요.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 찾아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정착물을 찾아라는 얘기입니까? 종속 정착물을 찾아라. 그렇다면 종속 정착물을 찾아라는 말은 다시 표현하면 토지와 분리 양도할 수 없는 것 찾아라. 그 종류가 수만 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독립정착물 4가지만 딱 기억해야죠. 우리 민법 물권법에서는 토지에 독립된, 다시 말해서 토지하고 분리해서 양도 가능한 것은 딱 그 종류를 4가지로 규정합니다. 이 4가지 이외에는 전부 다 종속. 자, 그 4가지. 건물부터 가볼까요? 건물.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거 말해보세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반드시 명인방법이라는 붙어야 됩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되고 수목의 집단도 되고 등기된 임목도 되고 농작물. 그럼 동그라미 1번에 건물, 동그라미 2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3번에 명인방법을 갖춘 동그라미 5번은 농작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국어는 정착물이다 아니다. 정착물이다.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분리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착물을 기본적으로 구분해보고 갑시다. 우리가 정착물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키워드는 2개. 첫 번째, 부착, 계속적. 이 둘 중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착물이다 아니다를 구분해 봅니다. 여기서 먼저 정착물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동산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수목. 수목은 당연히 부착되어 있죠. 부착되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정착물. 그런데 이식 중이거나 가식 중인 수목은 정착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분해 볼까요? 이식 중인 것은 왜 정착물이 아닐까요? 이식, 옮겨 심는 중이라는 얘기죠. 정착물은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옮겨 심는 중이라면 부착이라는 조건에 어긋났다는 얘기죠. 가식이 무슨 말일까요? 임시로 심어뒀다. 그러면 계속적이라는 조건에 어긋났기 때문에 동산으로 보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년생. 다년생이라는 단어에서 충분한 뉘앙스를 얻겠죠. 다년생이니까 여러 해 동안 부착되어 있다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자연식생. 자, 그에 비해서 경작 수확물이나 초본 작물. 자, 초본 작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초본 작물이라고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벼, 마늘. 자, 구분을 해보세요. 경작 수확물은 왜 정착물이 아닐까요? 수확을 했으니까 부착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초본 작물은 부착되어 있는 겁니다. 부착되어 있는 건데 왜 정착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초본 작물은 1년생 작물, 1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계속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임대인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은 임대차 기간 동안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다가 이사 갈 때 가져갈 거죠. 그렇다면 계속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정착물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독립 정착물 4가지만 기억하자고요. 4가지 이외에는 전부 다 종속 정착물입니다. 4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좋습니다. 건물. 자, 이 건물은 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합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정확하게 법을 보면, 민법을 보면 수목의 집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부동산학 개론에서 수목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분들이 수목의 집단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목이 나오니까 에이, 집단은 가능하지만 수목 한 그루 이건 아닐 거야 라고 해서 많이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수목의 집단도 되고 수목도 되고 등기된 임목도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네 번째, 농작물.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 뭘 물어본 겁니까?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럼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뭘 찾아라는 얘기입니까? 동산을 찾아라는 얘기죠. 방금 우리가 정착물이다 아니다 구분했죠. 답은 일단 바로 보이죠. 첫 번째, 국어는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문제 속에 있었죠. 국어는 정착물은 정착물이지만 이것은 독립해서 다룰 수 없는 종속 정착물이었고, 단연생, 교량, 담장이는 다 정착물이죠. 따라 정답은 3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부동산학 총론 1교시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개념을 파악합시다.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파트에서는 기본 3문제가 나와요. 그럼 기본 3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다루었던 부동산의 개념.
두 번째가 부동산의 분류, 용어 정의죠. 그리고 특히나 부동산의 분류는 두 문제가 출제되었던 시기도 몇 번 있으니까 그거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토지의 특성. 그러면 이 세 파트는 항상 시험 문제예요. 항상. 최근 10년이 아니라 1회 때부터 작년 34회 때까지 단 한 번도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항상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5회 때까지, 작년 35회 때까지 항상 시험 문제. 그러면 첫 시간에 다루었던, 첫 번째 다루었던 부동산학의 이해 파트는 출제되기도 하고 출제되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가끔, 아주 가끔씩 나와요. 한 3, 4년 주기로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최근 기준으로 본다면 출제된다면 표준산업분류. 그럼 여러분들은 표준산업분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숙보기 넘길 때마다, 여러분 숙보기 강의 노트 있죠? 그걸 넘길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분류 정도. 대분류도 부동산업, 중분류도 부동산업입니다. 소분류로 가니까 두 가지. 세분류로 가면 다시 두 가지. 세세분류로 가면 주거, 비주거, 기타인데 관리업에는 기타가 없더라. 그리고 최근에 분양 대행업도 들어와 있더라. 그 정도 기본적 개념 정도만 분류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론 1교시를 정리하겠습니다.